잠깐만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 들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막막하십니까?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전성기가 시작되는 때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왜 60대 이후가 결코 내리막이 아니며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가장 찬란한 시간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묵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 뭔가 자리를 못 잡은 분, 혹은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 저는 오늘 오래된 현자의 목소리를 빌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위로도 강의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깊고도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참 복잡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은퇴라는 단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달려온 날은 분명히 길었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이상하리만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일까? 나는 이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공자, 흔히 공구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이 세상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젊음에 들뜬 자도 보았고 권세를 손에 쥐고도 불안해 떠는 자도 보았으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시간이 생기면 이번에는 용기가 없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퇴를 자유가 아니라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당장 달려갈 회사가 없고 누군가의 결제를 기다리는 일도 없으며 일정을 쪼개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 자유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남이 정해준 시간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얼마를 벌어야 떳떳한 사람인지, 어떤 표정으로 버텨야 어른다운지 그 모든 것을 세상이 먼저 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기쁘기보다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상사였으며 누군가에게는 믿음직한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 역할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정이 버텼고 자식이 자랐고 오늘의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나, 아버지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있었지만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얼마나 자주 숨을 쉬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허전함을 느끼는 까닭은 단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역할로만 살아왔기에 역할이 사라지자 자기 존재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허전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끝났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까지의 삶이 역할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문 앞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반기에는 바깥으로 뻗어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리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반드시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을 할 때 영혼이 조용히 살아나는지를 비로소 물어야 합니다. 은퇴는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허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만이 느끼는 아주 깊고도 정직한 감정입니다. 젊은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입니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일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을 위로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내리막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는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사용되었던 삶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아직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보십시오. 혹시 지금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젊은 날을 전성기라고 부르고 지금 이 나이를 자꾸만 뒤늦은 시간이라 여기게 되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첫 번째 전성기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절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바쁘게 일했고, 가장 많이 벌었고, 가장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때, 바로 그 시절을 말이지요. 나 또한 세상을 살며 사람들이 젊은 날의 성공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한 사람이라 하고 큰 집에 살면 안정된 사람이라 하며 늘 바쁘게 움직이면 쓸모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래 사람을 살펴본 끝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전성기라고 믿었던 시절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적게 살았던 시절로 보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시절이 여러분 마음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가장 행복했습니까? 정말 가장 나다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시절은 가장 숨가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참았고, 가장 많이 포기했고, 가장 많이 견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결과를 내야 했고, 자식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아파도 버텨야 했고, 괴로워도 내색하지 말아야 했으며, 힘들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서 있을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었고, 자식 교육에서 밀리면 안 되었고, 직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었으며, 가난해 보이면 안 되었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여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계속 달려가는 삶이 과연 진정한 전성기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깎고 다듬고 닳게 만드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시절 자신에게 열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뜨거움에는 초조함과 압박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인지 구별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좋은 집이 필요했던 이유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남에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높은 자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정말 보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작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그 시절 우리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숭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시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견딘 시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틴 시간은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세월입니다. 다만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시절은 남을 위한 전성기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전성기, 직장을 위한 전성기, 사회가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성기.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한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은퇴를 실패로 보지 않게 됩니다.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타인의 시험지에서 벗어나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정답이 이미 정해진 시험 같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가족의 책임, 사회적 평판. 이 모든 것에는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인생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빈 도화지입니다. 누가 정답을 미리 써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려도 좋고, 천천히 그려도 좋고, 어설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답만 맞히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리라고 하면 오히려 손이 떨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로 그 떨림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기뻐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대단하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를 살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젊은 날의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돌아볼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는 어떤 길이 허영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어떤 관계가 나를 닳게 하는지 알며 어떤 욕심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준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성기가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전성기는 여러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한 전성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시간일까요? 이제 나는 공자로서 오래 사람과 삶을 바라본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예부터 사람에게 자기 분수를 알고 예를 지키며 삶의 바른 길을 따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의 뿌리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답게 완성되어 가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며 부하가 되기도 하고 윗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이 역할들은 인생을 지탱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만으로는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자기 영혼의 얼굴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에 쓰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 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으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밖으로만 뻗어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가 세상에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면 후반기는 그 자리에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잃고, 속도를 잃고, 젊음을 잃고, 자리와 역할을 잃는 과정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잃는 시간이 아니라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허영이 벗겨지고, 과시가 벗겨지고, 경쟁이 벗겨지고, 남의 시선에 매달리던 마음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사람은 자기 본래의 얼굴에 가까워집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을 해도 조금은 조급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며, 지금 얻지 못하면 영영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많이 가진다고 반드시 평안한 것도 아니며, 빨리 간다고 해서 꼭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생기는 때가 바로 인생 후반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겉모습에 덜 속고 겉말에 덜 흔들리며 하루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젊은 사람은 아침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온 사람은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를 압니다. 젊은 사람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나이 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지를 압니다. 젊은 사람은 더 큰 목표를 좇느라 바쁘지만, 세월을 건넌 사람은 작은 평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후반기 인생의 힘입니다. 그러니 은퇴 후의 삶을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생이라는 말만큼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 말도 드뭅니다. 마치 다 지나가고 남은 찌꺼기 같은 시간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남은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진짜 인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해야 할 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의무가 먼저였고 자기가 나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돈이 되는가, 이게 남들이 보기 좋은가, 이게 체면에 맞는가를 먼저 물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내 마음을 살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정한 기준으로 사는 삶은 젊은 시절에도 힘들었지만 노년에는 더욱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대를 채우는 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찾은 사람은 적게 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게 걸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속도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인생 후반기의 품격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품격, 과시가 아니라 깊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과가 아니라 의미. 이제 여러분은 그 세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익숙한 굴레를 자유보다 편안하게 느낍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늘 하던 업무를 하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늘 하던 걱정을 반복하는 삶. 그것은 힘들어도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안심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한편으로 해방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들판에 홀로 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아침의 시작도 회사와 책임이 정했고, 낮의 움직임도 업무와 타인의 필요가 정했으며, 저녁의 피로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직한 수고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 대부분이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은퇴 후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드디어 내 시간을 돌려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이가 인생 후반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금방 늙습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자꾸만 과거를 들춰보게 되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 시간을 돌려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을 어떻게 써볼까 궁리하게 되고 작은 계획에도 설렘이 생기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유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서를 잘 썼는지, 실적이 남보다 낮은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하루 종일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교의 운동장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비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화려한지 바라보다 보면 정작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비교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평온하게 살았는지, 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는지, 내 몸과 마음이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완성의 과정입니다. 세상은 젊은이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른에게 방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어디로 갈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통해 자기 안을 넓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책을 통해 잊었던 감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악기를 배우며 어린 시절의 설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어떤 이는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이제껏 몰랐던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이제 일은 생존을 위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억지 봉사가 아니라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왜 그것을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놀기만 한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 없는 자유는 쉽게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함께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유, 오늘 내가 배우는 이유, 오늘 내가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누는 이유, 오늘 내가 운동하는 이유, 오늘 내가 일찍 잠드는 이유. 그 이유가 생기면 삶은 다시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은퇴를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대가 바뀌는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이전 무대에서는 여러분이 맡은 배역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무대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남의 대본을 외우지 마십시오. 남이 써준 역할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직함 없는 나, 성과 없는 나, 그럼에도 충분히 귀한 나를 정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60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체력의 저하를 떠올립니다.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며 작은 피로가 며칠씩 이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것을 곧 약해진다는 것과 같은 말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몸의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근육의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경기를 치러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승부는 힘이 아니라 기술에서, 속도가 아니라 안목에서, 흥분이 아니라 중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0대의 가장 큰 힘은 판단력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에 기회가 크면 무조건 잡으려 들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좋은 길인 줄 알고, 화려하면 가치 있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건너온 사람은 압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다 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당장 이익이 된다고 반드시 인생 전체의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과해 왔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생겼고, 위험한 냄새를 맡는 감각도 생겼으며,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빈 것을 구별하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힘입니다. 또 하나, 60대는 정서적 근육이 단단해진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가슴이 뒤집히고,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끝난 듯 낙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던 날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날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감정이 얕으면 쉽게 출렁입니다. 그러나 깊은 강은 겉에서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월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쁨도 겪어보았고, 상실도 견뎌보았으며, 사람의 변심도 보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마음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고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길이 열릴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손해보는 것 같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웃으며 어울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 와서야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많은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몇 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마음이 편안한지 압니다. 누구와 있으면 괜히 기가 빠지는지도 압니다. 이것은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불필요한 인맥 대신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택할 수 있는 것, 에너지를 빨아먹는 모임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한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젊은 날의 화려함보다 훨씬 귀한 힘입니다. 결국 60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내면의 무기들은 오히려 더 강해진 시기입니다. 판단력, 정서적 안정, 관계의 선별, 삶의 본질을 보는 안목. 이 무기들은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데 필요한 핵심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실패에 덜 휘둘리고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능력을 새로 갖추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강점을 가지고도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생각이 그 문을 닫게 만들까요? 이제 두 번째 전성기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생각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나이 자체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머릿속에 굳어버린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자유가 생겼는데 마음은 옛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단정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해봐야,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말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은 방향을 바꾸게 할 수는 있어도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지금이라서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서툴렀던 인간관계도 지금은 훨씬 부드럽게 풀 수 있고, 예전에는 조급해서 오래 못 배웠던 것도
지금은 깊이 있고 차분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하나를 배우는 일, 악기 하나를 손에 익히는 일, 그림을 시작하는 일, 글을 쓰는 일, 자격증보다 삶의 기쁨을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보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70대에 처음 붓을 잡아 화가가 된 사람, 65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 책을 낸 사람, 68세에 자전거 여행을 시작해 전국을 누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시작해도 된다는 자기 허락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참 많이 살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걱정하고,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혹시 넘어질까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사랑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힘들어집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살아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마음은 얼핏 책임감 같지만 때로는 부모 자신의 빈자리를 자식의 삶으로 채우려는 무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그들 몫으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당당히 살 때 자식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보다 자기 삶을 활기차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훨씬 큰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 감옥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예전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이 말은 한때의 빛나는 시간을 떠올리게 하여 잠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삼켜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명함은 오늘의 행복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예전의 직함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따뜻한 한 끼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많이 인정받았던 사람일수록 현재의 단순하고 평범한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오늘은 왕년의 직급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빛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건강에 대한 체념입니다. 이 나이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관리해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이 말들은 순한 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생 후반기를 너무 일찍 포기하는 말입니다. 건강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이고 보고 싶은 풍경을 내 발로 보러 갈 수 있는 자유이며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만드는 바탕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움츠러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기본 예의입니다. 작게라도 매일 움직이십시오.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잘 자고 잘 드시고 과식과 과음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감옥만 벗어나도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어. 내 인생은 자식에게 달려있어. 내 가치는 과거에 있어. 건강은 어쩔 수 없어. 이 생각들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다시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태도가 쌓여 운명을 바꾸어 갑니다. 두 번째 전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뒤집어 엎는 변화보다 생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꼭 권하고 싶은 5가지 삶의 태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규모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십시오. 젊은 날에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큰 집,
큰 통장, 큰 성취,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크기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무리하지 않는 소비, 작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생활의 리듬.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훨씬 평안하게 합니다. 산처럼 쌓인 자산이 있어도 계속 깎아 쓰기만 한다고 느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크지 않아도 나를 지탱해주는 흐름이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러니 과시의 기준으로 재산을 보지 마십시오. 안정과 평온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흘러가게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지혜로운 경제관입니다. 둘째, 운동을 관리가 아니라 저축으로 생각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운동을 귀찮은 의무로 여깁니다. 젊을 때처럼 멋진 몸을 만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하지요. 그러나 60대 이후의 운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기 위한 저축입니다. 허벅지 근육 하나가 당신의 여행을 지켜주고 매일의 걷기 습관 하나가 마음의 우울을 밀어내며 가벼운 근력 운동 하나가 넘어지지 않을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흘린 땀 한 방울은 미래의 자유를 위한 적금과도 같습니다. 30분을 걸을 수 없으면 15분을 걸으십시오. 15분도 힘들면 10분을 걸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움직이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몸은 물론이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말하기보다 듣기를 택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경험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젊은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려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경청은 자기 존재감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잘 듣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어른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먼저 묻고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 침묵과 경청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상대는 진심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넷째, 가장의 권위보다 동반자의 온기를 선택하십시오. 평생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분일수록 집에서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자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동행자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이 좋소? 우리 이제 무엇을 함께 해보면 좋겠소?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랜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같이 밥을 짓고, 같이 조용한 취미를 찾는 일. 이런 소박한 동행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의 큰 복입니다. 어쩌면 젊은 날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함께 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배우자는 당신이 가장 오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보다 따뜻함을, 지시보다 감사함을, 당연함보다 소중함을 표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져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목표보다 의미를 먼저 물으십시오. 젊은 날에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승진, 성공, 집 마련, 자녀 교육. 목표가 사람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대신 느껴야 하는 나이입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 산책길의 바람, 아내의 웃음, 손주의 목소리, 조용한 독서 시간, 오래 미뤄두었던 악기의 첫음. 이 사소한 것들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전성기를 가장 깊이 누립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흐름으로 보고, 운동은 저축으로 하고, 말은 줄이고 귀를 열며, 권위보다 동행을 선택하고, 목표보다 의미를 붙드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놀랄 만큼 가볍고도 단단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그 한 문장을 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색하고 무리한 다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은 젊은 날보다 덜 무모하고 더 깊이 생각할 줄 알며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더 분명히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전성기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전성기란 남보다 많이 가지는 때가 아닙니다. 전성기란 내가 나답게 살아갈 힘과 중심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의미 있었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조급하지 않게 살고 싶은가? 몸을 아끼며 살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살고 싶은가? 배우자와 다투기보다 웃으며 살고 싶은가? 작은 배움 하나라도 이어가며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옮기십시오. 하루 2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자와 차 마시기, 친구 한 명에게 먼저 안부 묻기, 불필요한 자식 걱정 한 번 내려놓기, 밤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전성기는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다시 존중하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은 남을 위해 애썼습니다. 참 많이도 책임졌고 참 많이도 버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수고한 사람에게 존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쇠락의 문턱도 아닙니다. 비로소 껍데기를 벗고 자기 본연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때입니다. 젊음의 불꽃은 눈부시지만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만든 빛은 다릅니다. 은은하지만 오래가고 조용하지만 넓게 비추며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직함으로 현재의 가치를 재지 마십시오. 자식의 삶으로 내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배우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몸을 돌보며 소중한 사람과 나란히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2번째 전성기입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장면을 권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아침,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주름이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흔적도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 같지 않은 기력도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 안에는 누구보다 오래 버틴 사람의 품격이 있고 수많은 풍파를 견딘 사람의 깊이가 있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진짜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나의 두 번째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그 말을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 문장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가장 좋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뜨겁고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며 무엇보다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공구,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빛나는 후반전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첫 번째 전성기가 책임과 의무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전성기는 자유와 의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성기가 남을 위해 자신을 태운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전성기는 자기 영혼을 다시 밝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용기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나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의 두 번째 전성기를 깊이 축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그 작은 이야기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